여러분, 오늘 저는 이재명 지사와 가짜뉴스 그리고 그 네거티브 공세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민주당 전략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친여권 유력 인사들 뭐 김경수라든지 이재명, 손석희 이런 분들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사실 그 김경수, 이재명, 뭐 손석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껴온 게 좀 있어요. 뭐 수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석연치 않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자연스럽다.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뭐 친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곤욕을 겪고 있는데 정부나 뭐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건 거의 없고 그냥 입장 표명하는 선에서 거의 선을 긋는 느낌이죠. 뭐 오히려 가끔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막 그걸 비난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당도 뭐 손절을 할 땐 하는구나 뭐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일단 그 손석희 씨 논란 그 뺑소니라든지 불륜 이런 거는 뭐 거의 가짜 뉴스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그 팩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사람이 그 손석희 대표가 자기 차를 뭐 받고 뺑소니를 쳤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무슨 30대 여성이 내렸다. 그리고 어떤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자기를 폭행했다. 근데 이런 게 다 가짜 뉴스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그 과정이 굉장히 빈약하고 뭔가 쇼하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아니 뭐 그 기자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손석희 대표를 촬영을 하면서 뭐 연기하는 것처럼 대표님 저 한 대 치신 거 맞죠? 맞죠? 실제 쳤는지 안 쳤는지를 증명을 하려면 그 당시에 맞았으니까 병원에 갔던 기록, 그 병원 검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당시에는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신고했던 기록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 한다고 그 영상을 찍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말 병원에 갔던 기록이 없다든지 무슨 경찰서에 신고도 안 했다면 이게 모든 사건이 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뭐 성추행 이런 거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건에는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을 뭐 과장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었고요. 거기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뺑소니와 그 뭐 불륜 논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대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이 조수석에서 내렸는데 뭐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통화 기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통화 기록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각종 언론, 뭐 보수 언론들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날 손석희 대표 무슨 30대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기사가 나가기 전에 통화 녹음 기록이 존재를 했고 그 통화 녹음 기록 안에서는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기사가 나기 이전부터 결론은 잘못 봤다 이렇게 정해진 시점에서 그 불륜설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뭐 답정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네는 할 거면 하면 돼. 이거는 뭐랄까 뭐 손석희의 적 중에서 이 논란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감이 있어요. 오히려 뭐 손석희 쪽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그쪽에서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무죄라는 것까지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게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로 얻는 목적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공격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 공격 효과는 없어요. 뭐 마치 격투 씬이 나오는 영화에서 서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때리는 신용만 하고 아무도 한 대도 맞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 쪽도 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쪽은 사실 손석희 대표 쪽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였으니까요. 이분이 논란이 터졌던 게 김부선 논란, 그리고 해경군 김씨, 그리고 뭐 친형 강제 입원, 거기다 뭐 조폭 논란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논란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선거철에 잘못 터지면 정말 네거티브로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상관없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엔 충분하지만
이성을 자극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유죄로 만들기에는 너무 증거가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셋째로 결론이 결국 이재명에게 무죄로 흘러가는 결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적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결말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측에게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뭐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고 본 거고, 그리고 뭐 김부선 씨 사건에서도 그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그 뭐 제출할 사진 한 장도 없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 기반을 해서 그걸 고소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뭐 해경군 김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대들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메일 주소를 비밀번호랑 같이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메일이 자신을 대표하니까 부하 직원이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부하 직원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믿고 맡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처음부터 한 계정을 여러 명이 이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쓰자대 조작 가능성, 그리고 뭐 아예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이런 것도 뭐 필체 분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근데 아니 왜 처음에는 뭐 단독 소유 계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돌렸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불기소, 이런 결론이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기소라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논란에 노란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요. 그래서 뭐 큰형 강제 입원 이번 재판에 관해서도 결국 증거는 부실하고 결국 이재명이 웃는 방향으로 결론이 흘러갈 겁니다. 사실 손석희 대표도 뭐 탄핵 당시에 그 JTBC 조작 논란이 터졌을 때 그냥 매일같이 뉴스룸에서 그 논란을 반박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대편에서 제기한 치명적인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반응을 하던 편이었는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안심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인위적인 논란이었던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이재명 지사나 손석희 대표는 뭐 그렇게 안 하죠.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그 탄핵 당시에 보여주던 이미지랑은 너무 달라서, 이게 뭐 단순히 사안이 가벼워서 피했던 건지 아니면 그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했던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건데요. 작년에 뭐 PC방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조현병에 관한, 정신질환에 관한 그런 이슈가 부쩍 언론에서 고의적인 노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은 이 사건, 사고가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조현병. 뉴스에 이 세 가지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 이재명 지사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그 언론의 조현병에 관한 부정적 노출, 그런 걸 통해서 그 뭐 정신질환자의 사회 격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은연중에 퍼뜨리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가 카리스마 있고 정치도 잘하고 정말 실력도 있고 정말 다 좋은데,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신병은 강제적으로 격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조금 떳떳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뭐 이걸 뭐 음모론 같이 막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 연결을 시킨다는 게 무리수일지 모른다고 인정은 하지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하고 자연스러운 게, 이게 만약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정부나 뭐 여권 쪽에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뒷선에서 여론이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라면 정말 소름 돋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 민주당 정부는 좀 살짝 무섭습니다. 왜냐면 예측을 하고 싶어도 예측이 잘 안 돼서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가끔 그러는 것도 이게 실제로 싸우는 건지 아니면 싸우는 척만 하는 건지 정말 못 믿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해철과 그리고 이재명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끼리 싸우는 상황.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진보의 분열이나 다름이 없었죠. 해도 그렇게 착각할 뻔했는데 해경군 김씨 고소 취하라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과 실제 행동이 다른 거예요. 뭐 보여주는 것만 따지면 정말 절교하는 각인데, 이게 실제로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진 거 보면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실제 진짜로 적이었다면 3심 재판까지. 그래서 사실 이게 언론에다가는 싸우는 척만 하고 무슨
프로레슬링 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의적으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인정하지만 뭐 이게 폭력적이다, 불합리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질환자분들 정말 가만히 냅두고 정말 치료 없이 방치를 하면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저도 뭐 뉴스가 아니라고 해도 뭐 제 주변에서 직접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떤 사람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런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친여권 인사들의 논란은 뭐 정적들이 그 사람들을 음해하려고 만든 논란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적이고 그런 부자연스러운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들의 진짜 의도는 뭐 가짜뉴스나 네거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이 진짜라고 착각했던 보수들은 개꿀 알아서 자폭하네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냥 놀아놨어요. 마치 뭐 고수랑 초보랑 이렇게 피파 축구 게임을 하는데 고수가 일부러 새 골을 먹혀주면서 게임을 합니다. 초보는 뭐 자기가 이길 줄 알고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겠죠. 근데 고수가 뭐 80분을 가지고 놀다가 10분 동안 4골을 넣으면서 마무리하는 느낌. 그래서 1심 유죄 판결 받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도 이런 패턴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초심 유죄, 항소심 유죄, 그리고 상고심 무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죄 증거가 있는 사람을 그 증거를 못 발견한 척해서 무죄로 풀어주는 우파식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증거가 없었는데 뭐 증거를 착각해서 있었던 척해서 기소를 해서 집어넣고 아이고 증거가 원래 없었네 착각했다 미안 무죄 뭐 이런 패턴의 농락 정치죠.